경제 재개 후 치솟는 코로나19 환자로 비상이 걸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수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시 정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또 보건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즉시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강경한 처벌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미국의 일부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먼저 걸린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코로나 파티를 잇따라 열어 현지 보건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USC는 모든 학부들에게 올 가을 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도록 권고하고 캠퍼스로 돌아오는 것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오늘 한인타운 육각길에 위치한 시티센터 몰에 LA 3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주당 $600씩 지급되는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수당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연방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가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실업률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 3개월치 물량을 사재기한 것으로 확인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최대 규모의 불꽃 축제를 계획한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스세가 어제부터 결국 인상돼 가스값도 따라오를 전망입니다. 가스세는 어제부터 3센트가량 인상됐는데 이로써 갤런당 50센트 이상에 달하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기밀 자료에 대한 의회의 접근을 막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시장 기대보다 훨씬 양호했던 데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7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재개 후 치솟는 코로나19 환자로 비상이 걸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수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시 정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또 보건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즉시 영업을 중단토록 하는 강경한 처벌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가주에서 지난달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LA 카운티 내 시정부들이 주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속속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시정부는 이달부터 시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주민들에게 $300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산타모니카 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1차 적발 시 $100를 부과하고 2차 적발 시에는 $250, 3차 적발 시에는 $500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즈니스 업소에서 직원이나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지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첫 위반 시 $500, 2차 위반 시에는 $750, 3차 위반 시에는 $1,000를 부과하기로 공표했습니다. 베버리힐즈시는 첫 위반 시에 $100의 벌금, 3회 적발 시에는 $500의 벌금을 정했습니다. LA시는 아직까지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리카 세티 LA시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는 비즈니스 업소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 위반 시 티켓 발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카운티 보건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비즈니스 업체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적발 후 신속히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음 주 논의에 들어갑니다. 쉴라킬 제니스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2일 관련 조례안을 선보이고 카운티 비즈니스 오너들이 영업 재개 후 보건국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줄 것으로 여겼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보건국의 가이드라인을 비즈니스 오너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업소 문을 닫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액수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는 화요일 조례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카운티 내 술집 중 49%와 33%가 사회적인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술집 중에 54%와 식당 중에 44%가 종업원들이 마스크나 페이스 쉴드 착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USC 대학이 최근 LA 일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를 감안해 학생들에게 올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을 듣도록 독려하고 가을 학기에 캠퍼스에 돌아오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지역 대학 중에서 가장 먼저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과 학생들의 기숙사 배치를 발표했던 USC가 최근 LA 일원에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의식해 한 달 만에 입장을 전환한 것입니다. USC는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며 올 가을 학기 캠퍼스 내 인원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SC는 모든 학부들에게 올 가을 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도록 권고하고 캠퍼스로 돌아오는 것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을 학기 기숙사에 배치될 학생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기숙사 입소를 취소하는 학생들에게 오는 15일까지 기숙사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일부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먼저 걸린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코로나 파티를 잇따라 열어 현지 보건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엘라바마주 터스컬루사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자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일부 대학생들이 코로나 파티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터스컬루사시 코로나19 대응팀을 이끄는 랜디 스미스 소방대장은 시의회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부 학생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내용의 코로나 파티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파티는 환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감염된 사람에게 파티 티켓 판매금을 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이러한 형태의 파티가 열렸고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 파티는 더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 파티 현장을 확인하는 즉시 해산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터스컬루사에는 엘라바마 대학을 비롯해 몇몇 대학의 캠퍼스가 있으며 보건당국은 어느 대학 학생들이 코로나 파티를 열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소냐 맥킨스트리 시의원은 ABC 방송에 학생들이 방역 지침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채 서로를 감염시키는 코로나 파티를 일부러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코로나 파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몹시 화가 난다며 코로나 파티는 가족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주당 $600씩 지급되는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수당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연방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 주의 실업률 수치에 따라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어제 상정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 실업수당 지급 기한 연장안은 각 주 실업률이 3개월 동안 11% 이상으로 계속 높게 유지될 경우 연방 정부 실업수당을 주당 $600씩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실업률이 11% 수준에서 더 내려가면 1%포인트씩 하락할 때마다 실업수당 액수가 주당 $100씩 차감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해당 주 실업률이 10%가 되면 연방 실업수당 추가분은 $500, 9%일 경우 $500, 8%는 $300, 7%면 $200, 6%일 때는 $100가 되며 그 주 실업률이 6% 미만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연방 추가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남가주 해변가가 속속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해변가가 금요일인 내일부터 오는 월요일까지 폐쇄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상당수 해변가가 오는 주말 동안 폐쇄됩니다. 이 알리소 비치와 카피스트라노, 솔트크릭, 베이비, 베이비사이드, 카멜 포인트, 스탠드, 스트랜드 비치 등이 폐쇄됩니다. 이 뉴포트 비치는 내일 밤 10시부터 일요일 아침 6시까지 폐쇄되며 헌팅턴 비치는 토요일에 폐쇄됩니다. 이 라구나 비치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는 월요일 오전 5시까지 폐쇄됩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한인타운 육각길에 위치한 시티센터몰에 LA 3호점을 오늘 오픈했습니다. 미드윌셔 지역 최중심부라는 지리적인 이점과 원스톱 쇼핑이라는 장점 때문에 H마트 시티센터점은 오픈 첫날부터 쇼핑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임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H마트가 2일 타운 내 육가와 마리포사 인근 시티센터 쇼핑몰에 오픈했습니다. 매장 면적 23,000 스퀘어피트 규모입니다. H마트는 이로써 LA 한인타운의 세 번째 매장을 갖게 됐으며 유가 선상에만 2개의 매장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시티센터는 3층 규모의 쇼핑몰 공간으로 40개 이상의 상점이 자리 잡고 있으며 H마트 입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 공간들이 제공됨으로써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메가 쇼핑몰의 장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H마트 내 푸드 테넌트로는 장터 김밥과 코코호두, 붕어빵 전문 베이커리인 리스 베이커리 등이 입점했습니다. H마트 브라이언 권 대표는 우수한 품질과 신선함, 원스톱 쇼핑이라는 H마트 운영 철학을 목표로 LA 3호점을 단순한 공간을 넘어 고객들의 생활의 가치와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고의 식재료 퀄리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공격적인 가격 마케팅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권 대표입니다. First, I want to thank everyone for supporting us. That's what has helped us grow so far, and that's what has helped us join this new store in downtown LA. So I want to thank everyone and hope you visit our new store because I think you will enjoy it. 타운 한복판 미드 윌셔 지역 최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인 장점과 원스톱 쇼핑이라는 이점 때문에 시티센터몰에서 시온 마켓이 철수한 후 H마트 입점을 학수고대해 왔던 쇼핑객들로 오픈 첫날부터 매장이 붐비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다른 그로서리 체인에 비해 매장 안이 넓고 쾌적해 쇼핑이 편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켓에 없는 상품들도 많아서 다양해서 좋고요. 일단 신규 오픈했으니까 일단 깔끔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고려해 위생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매장 바닥에는 6피트 간격을 알리는 테이블 붙여놓았으며 출구와 입구를 따로 분리하고 매장 바닥에 한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놓는 등 고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2일 소프트 오픈한 H마트 시티센터점은 $30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푸짐한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픈 기념으로 과일과 채소, 육류 등도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H마트가 오픈하면서 그동안 앵커 테넌트가 없어 침체돼 왔던 시티센터 내 상점들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마트 시티센터점 오픈으로 한인타운은 마켓의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H마트와 갤러리아 마켓, 가주마켓, 한국마켓, 시온마켓, 한남체인 등이 한인타운 내 대동맥을 따라 입점해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마켓 간의 멀티 매장 운영으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마켓들은 고객 확보 유치를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주현입니다. 캘리포니아 가스세가 어제부터 결국 인상돼 가스값도 따라오를 전망입니다. 가스세는 어제부터 3센트가량 인상됐는데 이로써 갤런당 50센트 이상에 달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스세는 지난 2017년 통과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맞춰 자동으로 가스세를 인상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3.2센트가 또다시 인상돼 갤런당 50.5센트가 됐습니다. 앞서 일부 공화당 주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스세 인상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관련 법안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대로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스세로 인한 다음 회계년도 주정부의 추가 세수는 $70억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도로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남가주와 라스베가스를 잇는 고속열차 철도가 15번 프리웨이를 따라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갑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캘트랜스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빅터빌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연결하는 고속열차 프로젝트 익스프레스 웨스트의 철도 구간이 15번 프리웨이를 따라 건설되도록 승인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170마일 구간의 철도로 가주 내 135마일이 먼저 공사에 착수하게 되어 완공까지 약 3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고속철은 빅터빌에서 라스베가스까지 1시간 24분 만에 주파하게 됩니다. 고속열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버진 트레인 USA사는 캘리포니아주 5개 지역에서 각각 공사가 착수되고 나머지 35마일 구간인 네바다주 철도는 내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터빌 라스베가스 고속철 노선은 라스베가스와 LA를 연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이 철도가 완공되면 그 이후 빅터빌에서 LA 다운타운 유니언역까지 80마일 노선을 연장하는 계획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이 이달 15일로 다가오면서 한인들의 막바지 세금 보고를 위한 대행 단체들의 문의와 신청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4월 15일에 3개월 연장된 올 세금 보고 마감일이 7월 15일로 다가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타운에서 저소득층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은 한인들이 오는 15일까지 2019년도분 세금 보고를 마치거나 아니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YCC는 6월 한 달간 564명의 세금 보고를 대행했으며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400여 명이 한인이라고 밝혔습니다. KYCC는 올해 전체적으로는 총 12,000명의 저소득층 세금 보고를 도왔으며 이 중 60%가 한인이라고 밝혔습니다. KYCC 측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 아직 세금 보고 준비를 하지 않은 한인들은 서두르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완화됐다가 다시 정상화될 예정이던 LA시의 주차 위반 단속이 7월 말까지는 완화된 규정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LA시의회는 주차 위반 단속 완화 조치를 7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LA시 전역에서 거리 청소 시간대 불법 주차, 출퇴근 시간대 주차 제한 지역 주차, 버려진 차량, 등록 미갱신 차량, 로딩존 위반 차량 등에 대해서만 티켓 발부가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으로 라디오솔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선 하루 동안 5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처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최대 규모의 불꽃 축제를 계획한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B2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까지 등장했던 지난해 독립기념일 행사. 이런 초호화 행사를 올해도 보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트윗을 통해 독립기념일인 4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특별한 저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내무부는 1.6km에 걸쳐 폭죽 1만 개를 터뜨리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밤사이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1천여 명. 다시 최고치를 찍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불꽃 축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30만 개를 나눠준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권고에 그쳤습니다. They recommended but not required, and we are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e 4th of July celebration. 반면 기념 행사가 열리는 워싱턴 DC의 바우저 시장은 주민들에게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you to stay at home or near your home for this year's celebration. We want to emphasize that the virus is still in our community. 코로나19 확산세에 경제 재개 계획을 보류하거나 되돌린 주는 23곳. 하지만 뉴저지에선 애틀란틱시티 카지노가 제한적으로 영업을 재개하고 텍사스의 술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유세 행사는 물론 불꽃 축제까지 감염 위험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의 일자리가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여줬고 실업률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증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내 상당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 경제 회복이나 일자리 증가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480만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2,050만 개 급감했던 일자리가 5월 270만 개 증가로 반등한 뒤 2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겁니다. 193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자리 지표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타격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economy is roaring back. It's coming back extremely strong. 실업률도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인 2월까지만 해도 실업률은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지만 감소 속도는 더딥니다. A lot of people are still filing for the first time for unemployment benefits. It just shows you how rocky this recovery is going to be.
일자리 지표의 호조는 미국의 각 주가 폐쇄 조치를 완화하고 단계별 경제 재개에 나선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당수 주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일부 주는 경제 재개 조치를 되돌리면서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중순까지 상황만 반영돼 코로나 확산세가 가속화된 이후 고용시장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노동시장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 3개월치 물량을 싹쓸이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9월 말까지 길리어드가 생산하는 렘데시비르 물량의 92%를 구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월 생산 예상량의 100%를 샀고 8월과 9월 생산량의 90%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50만 회 이상의 치료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로 길리어드가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알렉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최초의 승인된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놀라운 계약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길리어드는 10월까지 50만 회 이상, 12월까지 200만 회 이상의 치료 과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렘데시비르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약이 전 세계로 배포될지는 불분명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길리어드는 지금까지 약 14만 회 치료 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150만 회 투여분을 전 세계에 기증했습니다. 또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등의 5개 복제약 제조사와 협약을 통해 127개의 저소득국 공급을 위한 렘데시비르 생산을 허용했습니다. 미국의 렘데시비르 싹쓸이를 둘러싼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렘데시비르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아픈 사람이 많이 있다며 모든 사람이 렘데시비르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선거 유세에 참석했던 친트럼프 인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에 참석했던 허먼 케인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일 입원했습니다. 케인은 2011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과거 성희롱 의혹이 불거져 사퇴했으며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자질 논란 속에 낙마한 인물입니다. 그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증상이 나타났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지는 않고 의식도 또렷하다고 케인 측은 밝혔습니다. 케인 측은 털사 유세에서 감염됐다는 관측이 나오겠지만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모른다면서 케인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애리조나를 비롯해 여러 군데를 다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기밀 자료에 대한 의회의 접근을 일단 막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온 대배심 비밀 증언 자료 등을 하원 법사위에 넘기라고 판결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법무부가 낸 상고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를 운영해 직접 다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만을 선별해 재판하는데 이날 결정은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검토하고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특검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기밀 기록을 입수해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 공격에 활용하려던 민주당 측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10월에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 심리할 예정이어서 올해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따라서 11월 미 대선 전까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특검 기밀 기록을 손에 넣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고 AP는 부연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 IT 공룡 빅4의 최고 경영자가 모두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CNBC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 대변인이 이날 이같이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원이 IT 공룡들을 상대로 경쟁 제한 등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조사 대상이 된 4개사의 CEO가 모두 청문회에 나오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 4명이 모두 청문회에 나온다면 IT 빅4의 CEO가 한꺼번에 하원에서 증언하는 첫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그러나 청문회 일자나 형식 등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이들 CEO가 청문회 현장에 직접 나타날지 화상 청문회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전 여자친구가 성범죄 공모 혐의 등으로 연방수사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앱스타인의 전 여자친구인 길레인 맥스웰은 뉴햄프셔주에서 체포됐습니다. 맥스웰은 앱스타인을 위해 미성년 소녀들을 모집한 것을 포함해 성범죄 공모와 위증 등 6개 혐의로 뉴욕 남부지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맥스웰은 1994년부터 1997년경까지 미성년 소녀들을 모집함으로써 앱스타인의 이들에 대한 학대를 돕고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맥스웰은 미성년 소녀에게 쇼핑과 영화 관람 등을 시켜주고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 앞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성적 얘기를 꺼내 분위기를 유도한 혐의입니다. 맥스웰은 지난해 12월 $100만 현금으로 구입한 뉴햄프셔주 브래드퍼드의 한 저택에서 은신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맥스웰 측은 익명으로 거래를 원했으나 매도를 담당한 부동산 업자가 거부하자 급히 법인체를 만들어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남부지검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맥스웰은 3개의 여권과 대규모 자금, 광범위한 국제적 연고가 있고 장기간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에 체류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도주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맥스웰은 유죄 확정 시 최대 35년의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검찰청법 규정에 따른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며 수사팀도 대검찰청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쪽짜리 수사 지휘서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며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겁니다.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겐 대검찰청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이유에 대해 윤 총장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만큼 공정성에 대한 의문 없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결론이 엇갈리면 혼란이 예상되고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에 사건 지휘를 넘겼다가 채널A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 방안 등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자 직접 수사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이 이의를 제기하며 자문단 위원 추천을 거부하자 대검 자체적으로 위원 9명을 선정하고 회의 개최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공식적으로 윤 총장에게 중단을 지휘하면서 대검찰청은 일단 예정된 자문단 소집 일정은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안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수사팀 손을 들어주는 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오늘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자 대검찰청은 먼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부장급, 과장급, 검사장인 부장급 회의를 각각 열고 장시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수사자문단 소집 자체만 일단 유보했습니다. 대신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6개 고검장, 18개 지검장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소집한 이번 긴급 검사장 회의는 오전엔 고검장, 오후엔 지검장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 게시판엔 추미애 장관을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시각과 함께 권력과 언론 유착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추 장관이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이 사건을 현직 검사장과 기자가 공모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결론을 정한 채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 상황을 임기재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 일부에서는 내부 게시판의 글이 검찰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문단 소집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면서 대검 스스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긴급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추 장관의 지시 수용 여부와 거취 문제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위생 수칙 중 하나는 손 씻기입니다. 그런데 손 씻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건조하는 과정 역시 잘 수행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손 씻기와 같은 위생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정부의 개인 위생 지침에 의하면 손을 씻을 때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손을 씻고 난 뒤 말리는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손 씻기 과정의 마무리가 찜찜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에 의하면 손 씻는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 손을 말리는 마무리 과정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합니다. 집에서는 깨끗하게 세탁한 수건을 이용해 잘 닦으면 되지만 공중 화장실에서의 손 말리는 방법이 의문일 것입니다. 화장실에 비치된 페이퍼 타월을 이용해 손을 닦을 것인지 핸드 드라이어를 이용해 손을 말릴 것인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을 씻고 말리는 전 과정의 목표는 손에 있는 바이러스 입자들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인 만큼 페이퍼 타월의 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핸드드라이어는 강한 바람을 이용해 손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지만 이 바람을 통해 손의 수분과 바이러스 입자가 함께 공기 중으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페이퍼 타월은 바이러스 입자를 분산시키지 않고 타월의 한정된 공간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한 타월은 곧바로 쓰레기통에 폐기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페이퍼 타월 표면에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코로나19 환자의 비말이나 에어로졸을 통해 바이러스가 페이퍼 타월 표면에 안착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는 핸드드라이어 역시도 발생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예외적 상황을 배제하고 보다 보편적 상황을 비교할 때 핸드드라이어보다 페이퍼 타월이 안전합니다. 손을 다 말리고 화장실을 나서는 과정에서 페이퍼 타월을 이용해 문 손잡이를 닫고 열면 보다 안전하게 위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한 페이퍼 타월을 버릴 때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실 관리자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뭉쳐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합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시장 기대보다 훨씬 양호했던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92.39포인트, 0.36% 상승한 25,827.3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15포인트, 0.45% 오른 3,130.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3포인트, 0.52% 상승한 1207.6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약 3.3%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 4%, 나스닥은 4.6%가량 각각 상승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전날인 3일은 증시가 휴장합니다. 시장은 미국의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불안 요인도 여전한 만큼 주요 주가 지수는 장 초반 큰 폭 오른 이후 차츰 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470포인트 가까이 올랐던 데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1% 오른 40.65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2.19% 상승한 42.9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6월 비농업 일자리는 480만 개가 증가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6월 실업률도 전달에 13.3%에서 11.1%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넘어선 것입니다. 국제 금값은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6% 오른 1,7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오늘 경제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마이너스 5.9%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예측치 마이너스 5.6%보다 소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4.8%로 5월 예측치인 4.2%를 상회했습니다. 고용시장의 경우 5월 전망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평균 실업률은 10.6%, 내년에는 8.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5월 예측대는 각각 11.5%, 9.3%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로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석 달 연속 늘어났습니다. 상무부는 5월 미국의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546억 달러로 4월 498억 달러에서 9.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32억 달러보다 많습니다. 특히 5월 수출은 4.4% 감소한 1,445억 달러로 2009년 11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 중 상품 수출은 5.8% 줄어든 900억 달러로 2009년 8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5월 수입 역시 0.9% 떨어진 1,991억 달러로 2010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5월 총 수출입 물량은 3,4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무역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미국의 실업률 증가와 소비 위축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심화로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기아자동차의 미국 시장 상반기 판매 실적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13.6%가 감소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은 오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26만 3,337대를 기록했다며 작년 상반기 판매량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6월의 판매 실적은 4만 7,870대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15.7% 감소했습니다. 미국 기아차 판매법인은 코로나19로 전반적인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SUV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법인 판매 등을 제외한 6월 소매 판매가 6%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 3일 동안 맑고 약간은 더운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반짝 더위가 예상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5도, 62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4도, 58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6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7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